예, 안녕하세요. 부엉입니다. 예, 오늘은 조금 이제 톤을 바꿔서 녹음을 할 거고요. 예, 오늘 강의할 주제는 환율입니다. 예,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기존에는 금리를 골랐고 왜 지금 환율을 골랐을까요? 예, 지금 네이버 뉴스에서 환율을 쳐봤을 때 예, 다음과 같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 한중일 환율 관찰 대상국 유지, 대만은 심층 분석국으로. 예, 이곳을 봤을 때 환율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 국가를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 환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예, 일단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은 환율이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경제 교과서에서도 알 수가 있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을 공부할 때도 가장 베이직한 개념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환율은 각 나라의 경제 사정에 따라 국가의 경제 흐름에 따라 매일 조금씩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거고요. 예, 지금 환율표에 대해서는 은행에 가면은 이런 것들을 시시각각 리얼타임으로 고시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율은 결국은 무엇이냐? A라는 국가가 있고요. B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둘 간의 그 지폐에 대한 교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A 국가를 예를 들어서 미국 1달러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B 국가는 한국입니다. 환율은 좀 틀리지만 1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알기 쉽게.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 1달러의 1000원이라는 것은 매일마다 바뀐다고 했을 때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바뀔까요? 아마도 두 국가의 힘 같은 게 영향이 미칠 수도 있고요. 또는 두 국가가 지금 그 시장이 풀린 돈의 그 총량이 약간 틀려져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죠. 그런데 제가 과연 이 내용만 갖고 그 강의를 찍으려고 했었을까요?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 경제 교과서 이런 데 보면은 수출 국가 같은 경우는 환율 약세일 경우, 즉 약세라고 하는 것은 1달러에 1000원에서 1달러에 2000원 간다고 했을 때 이 B국가의 환율은 약세라고 보고 A국가의 환율은 강세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경제 교과서에서는 이럴 경우 B국가의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우 큰 영향을 미쳐서 수출 기업들의 그 주가가 상승한다고 나와 있고, 또 B국가가 예를 들어서 그 수출 기업들이 주로 이루는 국가일 경우는 이럴 경우 오히려 국가의 GDP라든가 주가 등 이런 것들이 상승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었죠. 그런데 과연 실제로 그런지를 제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환율 했을 때 두 가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환율 얼마야 하는 것은 열의 9명 정도는 원달러 환율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환율의 개념이 있어요. 이 달러 인덱스라는 거죠. 이 달러 인덱스는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 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한정한 미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세계에서 과연 한국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원달러의 환율을 보통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은 여행이라던가 결제를 할 때 그게 달러 금액을 결제한 경우 등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하지만 세계 글로벌 시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원달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말이 상반되긴 하는데 제가 처음에 환율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은 중요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즉 무슨 뜻이냐면은 환율이 중요하다는 개념은 먼저 이 달러 인덱스를 보고 가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 보통의 공급량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강했으면 보통 공급량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달러
실제로 올랐어요. 연간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유동성을 아무래도 조금 축소해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신흥국한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그동안 넘치는 유동성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네 주식을 올렸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구나, 또는 미국이 그렇게 하는 데서는 아무래도 조금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격정되다 보니 인플레이션 잡는 차원에서 금리가 오르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환율 같은 경우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있는데요, 이 금리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그렇게 밴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18년 초 같은 경우 1.5 정도, 1.6 정도고, 지금 19년 거의 끝날 때 2.5 정도예요. 아까 달러 인덱스 차트랑 봤을 때 그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기울기를 이 금리 그래프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달러 인덱스의 결정 요인이 유동성 공급 통화량이랑 금리는 그만큼 영향력이 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아까 S&P 500 지수랑 비슷한데요. 아무래도 기술주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환율, 달러 인덱스 하락, 상승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폭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8년도부터 지금 보시면은 그 하방 채널이죠. 계속해서. 과연 왜 그럴까요? 아까 분명히 저희는 경제교과에서 그런 것을 배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교과서에선 환율이 높을수록 수출기업이 유리하며, 수출기업이 주 메인 국가의 지수 인덱스는 상승한다고 배웠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한 방향으로 해석은 절대 안 된다. 경제 교과서에 있는 한 방향으로 이 지금 글로벌 매크로 시장이 이해가 된다면은 우리 투자는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재 어떠한 매크로인 시장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더 주로 분석해야 될 그 시그널이 무엇인지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